더 배움 강추린 한국사 약속의 이름 최승관입니다. 자, 오늘 문벌귀족 사회와 무신정권이란 단원에서 우리가 문벌귀족 사회가 무엇이고 또 문벌귀족 사회가 어떻게 흔들거리는가, 동요죠, 동요. 네, 우리가 어린이들이 부르는 그 노래 동요가 아니라 부제가 뭐죠? 특권이 많은 사회. 특권이 많은 사회. 특권이 많은 사회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안 좋죠? 예,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많이 느끼고 그 박탈감이 많이 느껴지면 될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 사회를 나중에 가면은 개혁을 해야 되겠다, 뒤집어 엎어야 되겠다, 그런 세력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사를 우리가 배우는 목적 중에 하나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과거의 어떤 역사를 배우면서 과거의 잘못을 비추어서 현재를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현재의 모습이 과거와 비슷한 흐름으로 흘러간다. 근데 이것이 긍정적이면 좋은데 부정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우리가 역사를 보고 이러면 안 되겠다. 더 큰 일이 나기 전에 우리가 미연에 좀 대비를 하는, 그래서 미래를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기능으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벌귀족 과연 어떤 사회고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힘차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벌귀족이라는 게 무엇이냐라는 것을 좀 알아줘야 돼요. 문벌귀족이 무엇이냐? 뭐 귀족이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실 거고, 귀족이라는 표현은 잘 아실 거고, 그 문벌은 뭐냐? 문벌은 벌이라는 건 세력이라는 걸 의미해요. 세력. 그래서 군사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세력을 군벌이라고 그러죠. 군벌이라고 그러죠. 이 문벌은 바로 뭐냐면 가문 대대로 세력을 형성한 귀족들이다 해서 문벌귀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문벌귀족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느냐? 이 문벌귀족들 원래는 얘네들이 개혁적인 세력이에요. 굉장히 그 사회를 합리적으로 좋은 쪽으로 끌고 나가고자 했던 세력들을 우리가 문벌귀족이었습니다. 얘네들은 원래 뭐였냐면 지방 호족들이에요. 그 다음에 육두품들이었어요. 그 얘들은 뭐였어요? 반신라 세력이었죠. 그렇죠? 근데 고려 왕조가 되면서 얘네들이 지배층이 되는 거죠. 귀족층이 되는 거죠. 근데 시간이 흘러 들어가면서 얘들이 뭐다? 가문 대대로 그 특권을 유지하는 문벌 귀족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점을 가져야 돼요. 어떻게 그럼 귀족은 이해가 되는데 문벌이 형성될 수가 있었느냐라는 거죠. 문벌이 가문 대대로 대를 이어서 될 수가 있었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얘네들의 특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뭐가 있었죠? 바로 음서가 있었죠. 아버지 백으로 음서가 있었습니다. 이 음자가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뭐가 있어요? 또 음자가 들어가요. 공음전이 있어요. 공음전이라는 게 뭐냐면 전은 밭전자, 토지전자죠. 자, 그러면 아버지 백으로 내가 관리가 돼요. 관리가 되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품계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품계가 올라가가지고 여러분들 공음전을 받는데, 공음전이라는 거는 공을 세운 신하에게 주는 토지를 얘기합니다. 즉 훈장 받으면 토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공을 세운 신하들이 이제 어떤 신하들입니까? 높은 신하들을 얘기합니다. 그럼 높은 신하들의 기준이 바로 5품 정도로 하거든요. 그럼 5품 정도가 되면은 너 그동안에 공무원 생활하느라고 굉장히 수고 많았어. 훈장 받겠죠. 그럼 훈장 하나만 가슴에 딸랑 주고 말아요? 아니죠. 뭔가 상을 줘야 되겠죠. 그 상을 뭘로 주는 겁니까? 토지로 준다는 얘기입니다. 토지로 주는 게 이게 이제 공음전인데, 상으로 받았어요. 상으로 받았으니까 내가 상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 같은 경우는 내가 큰 공을 세웠어요. 그 국가로부터 훈장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부상으로 1,000만 원을 줬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1,000만 원 감사합니다 받고 이제 기분 좋게 관리 생활을 또 열심히, 공무원 생활 열심히 하다가 공무원 그만뒀어요. 그럼 1,000만 원 반납해야 돼요? 아니죠. 그거 상으로 받은 거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땅도 이거는 반납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상속을 하는 거죠. 내 아들에게 상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문벌귀족 사회의 특권을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구실로 작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면 대대로 가면 갈수록 경제적인 이런 공업전이나 땅 같은 거는 많아져요, 적어져요? 점점 많아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초창기의 이러한 개혁 세력들이 문벌귀족화가 딱 되면서 특권을 자기네들만 갖고자 하는 세력으로, 아주 보수적인 세력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개혁은 없는 거죠. 영원한 개혁가는 없는 거죠. 예, 그것이 바로 문벌귀족이다. 대표적인 가문으로 경원 이씨, 경주 김씨, 해주최씨, 파평윤씨, 이런 대표적인 가문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문벌귀족 사회가 어떻게 동요가 되느냐, 그 동요가 되는 부분을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왜 흔들거리느냐는 얘기죠. 왜 흔들거리느냐? 왜 흔들거리냐? 왜 흔들거리겠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들끼리만 특권을 갖고 싶었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무엇이다? 이자겸의 난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자겸의 난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이자겸의 난을 이해하기 전에 제가 교재에 앞에 그 연표도 제가 했습니다만 그거 참조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그 굳이 앞까지 가가지고 돌려보기 귀찮으신 분들은 이거 보시면 됩니다. 고려가 건국을 한 건 918년인데 건국 말고 우리가 적어 봅시다고요. 후삼국 통일했던 건 몇 년도에? 936년이죠. 요때에 고려가 통일을 했죠. 그럼 요때부터 이제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이때에 나왔던 임금이 태조 왕건 나오죠. 그 다음에 배웠던 임금 또 누가 있어요? 광종 있죠. 그 다음에 제도나 문물을 완성했던 누구? 성종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천년이에요. 천년. 그럼 몇 세기입니까? 요게 천년으로 간다. 그래서 10세기죠. 발음 잘해야 되겠죠. 무슨 욕처럼 들리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런데 성종 때에 누가 쳐들어온다고요? 외적인 거란이 쳐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성종 때 거란이 쳐들어왔어요. 거란이 이렇게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이게 1100년이에요. 몇 세기예요? 11세기죠. 그렇죠? 그러면 요때에 있었던 임금들이 뭐 현종 있었고 뭐 이렇게 쭉 있었어요. 그럼 거란 막느라고 거란 총 3차례 쳐들어왔기 때문에 거란 막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10세기 말에서 12세기 중반까지 거란 막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거란족 물러갔어요. 거란족 물러가다 보니까 이제 전쟁이 이제 큰 전쟁이 이제 끝나버렸죠. 끝나버리다 보니까 이때부터의 이제 지속되었던 신하들이 있습니다. 걔들이 누구예요? 문벌귀족들이죠. 이 문벌귀족들이 더 이상 전쟁 같은 거 있으면 좋겠어? 없으면 좋겠어요? 없으면 좋겠죠. 전쟁이 없어야지. 지금도 먹기 살기 너무 좋은데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또 뭐 나가서 싸워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골치 아파. 그래서 전쟁 같은 거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평화기를 이렇게 가자. 평화기를 이렇게 좀 가자. 이런 어떤 느낌을 받더라. 얘네들이 느낌을 받더라. 그런데 요때쯤에 또 누가 쳐들어온다? 여진이 침략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진은 거란하고는 틀리더라는 얘기죠. 얘네들이 금나라를 세우고 얘는 나중에 이제 요나라라고 그러는데 나중에 가면 제가 이제 이거 암기팁 알려줄 거예요. 금요야 요거 뭐야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데 얘네들이 얘를 물리쳤어요. 얘를 물리쳤어. 물리치고 당시에 중국의 송나라의 왕까지도 어떻게 합니까? 예, 볼모로 잡아가고 추락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송나라 정부 자체가 남쪽으로 이사를 가요. 고려 정부가 그걸 알았습니다. 이때에 권력을 잡고 있던 최고 권력자가 누구였냐면 이자겸이라는 사람이 권력자였어요. 문벌귀족. 경원 이씨예요. 얘예요. 얘가 딱 있는데 금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야 너네 있잖아. 우리를 형님으로 좀 섬겨야 되겠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고려인들이 이자겸이 뭐라 그러냐면 예 형님. 우리는 금나라의 동생 국가가 딱 돼버린 거예요. 오랑캐의 동생이 돼버린 거예요. 이자겸은 자기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더 이상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 거 바라지 않았던 것이죠. 고려인들의 자존심이 무너지죠. 고려인들의 자존심이 무너지고 이 당시에 왕은 이자겸 때문에 기둥 못 펴고 살고 있었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 왕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자겸의 난이 이제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왕권을 다시 높이고 그 다음에 문벌귀족 세력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새로운 곳에서 새 출발을 하세요 라고 건의를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것이 바로 묘청과 정지상이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 출발을 하세요 라는 것이 바로 그 새로운 것이 어디죠? 서경이에요. 서경으로 옮겨서 이제 폐하라 부르시고 폐하라고 하고 황제라고 하고 금나라를 칩시다 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요 당시에 누가 김부식은 아시죠? 누굽니까? 삼국사기의 저자죠. 김부식이라는 사람이 새로운 곳에 가면 나는 뭐가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안 돼요! 한 거예요. 브레이크를 걸어버렸죠. 브레이크를 걸어서 얘네들이 싸운 겁니다. 근데 불행히도 누가 이겨요? 얘네가 이기더라라는 얘기죠. 이거는 끝났더라라는 얘기죠. 어쨌거나 저쨌거나 얘네들도 바로 문벌귀족이고 얘도 문벌귀족이죠. 문벌귀족들 간에 서로 싸우더라라는 얘기죠. 여기에서 흔들거리고 여기에서 모순이 발생하는데 이 모순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 처음에는 지네들끼리 어떻게 일치단결해서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에 일치단계에서 노력을 했는데 이제는 지네들끼리 싸우더라. 모순이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자겸의 난 보겠습니다. 이자겸의 난 인종 4년에 1126년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몇 세기예요? 12세기죠. 자, 이자겸이 어떤 인물인가? 자료 화면을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경원 이씨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이자겸, 경원 이씨입니다. 경원 이씨. 이자겸의 조상들이에요. 다 가족들입니다. 이호의 딸이 이제 순종에게 시집을 갔죠. 예, 시집을 가가지고 이렇게 애들을 쭉 했습니다. 문종, 그럼 선종 이렇게 했는데 전부 다 또 같은 가문에서 이렇게 다 시집을 갔습니다. 이자연의 딸 1, 2, 3가 한임금에게 가죠. 문종에게 가죠. 네, 갔어요. 그 다음에 숙종 있고 예종 때 딱 그러니까 이자겸의 딸이 예종에게 시집을 갔죠. 그래서 이 이자겸은 잘 이제 눈여겨보세요. 얼마나 웃기냐면은 이 이자겸의 딸하고 예종하고 결혼해서 인종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이자겸이 나머지 딸을 또 시집을 보낸 거예요. 그럼 여기 보시면 인종은 이자겸의 뭐가 되는 겁니까? 외할아버지가 되죠? 또 한 뭐가 되는 겁니까? 사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이자겸의 딸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자겸의 딸은 이자겸의 딸이면서 이자겸을 시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 거죠. 인종은 또 이모들하고 결혼하게 된 거죠. 문경태우는 또 뭐가 돼요? 문경태우는 얘네들이 뭐가 돼요? 언니이면서 뭐가 되는 겁니까? 시어머니가 되는 거죠. 아주 족보 이상해지죠? 이자겸이 뭐 한 겁니까? 딸 팔아먹은 거죠. 똑같죠. 아버지 이자연하고 똑같죠. 그러다 보니까 권력이 막강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권력이 어마어마하게 막강한 것이다, 이자겸은.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지가 왕이 되고 싶어. 지가 왕이 되고 싶어. 그러면서 지가 오늘날 그 포퓰리즘,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18자가 왕이 된다. 18자 위왕. 18자 위왕이라는 그런 헛소문을 퍼뜨려요. 18자가 뭡니까? 이게 10이죠. 8. 자, 이게 뭡니까? 이씨가 왕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사위면서 그 다음에 외손주인 누가 인종이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 그래서 이자겸과 같이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자겸의 오른팔인 척준경. 이 척준경을 인종이 매수를 하는 거죠. 매수를 해서 이자겸을 죽여라. 그래서 척준경이 이자겸을 죽입니다. 이자겸을 죽여요. 예. 근데 이 척준경도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김부식하고 또 누구하고 정지상이라는 사람을 인종이 부탁을 해서 이 조사람이 척준경을 죽이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자겸의 난이다 라는 얘기예요.
자, 이것으로 왕권이 어마어마하게 실추됐음을 알게 됐어요. 왕권이 약화됐다라는 거죠. 자, 또 한 가지는 문벌귀족 사회가 흔들거리고 있다. 결국에 이 사건을 해결한 것은 왕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에요? 다른 문벌귀족들의 능력으로 해결됐다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이것이 바로 이자겸의 난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얼마 전에 일어났던 무엇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죠? 국정농단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국정농단. 예. 이 신하들이 뭐 이런 사건들이 앞으로 계속 앞에서도 나왔지만 뒤로도 계속 나와야 되는 그런 사건들을 보면은 국정농단. 국정농단의 말로가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안 좋아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자겸의 난에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묘청의 서경천도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1135 뭐 얼마 안 있다 가잖아요. 그렇죠? 9년 있다 가잖아요. 자, 그럼 역시 임금은 누구예요? 인종이에요. 인종. 여기는 인종이에요. 인종이 왕권이 약해졌잖아요. 그래서 이 실추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고민이 많아요. 네, 고민이 엄청나게 많죠. 고민이 많은데 당시에 누구? 정지상이라는 사람을 묘청이 이 사람을 부르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당대 최고의 천재이자 문학가입니다. 글씨도 엄청 잘 쓰고. 근데 출신이 어디냐면 서경 출신이에요. 네. 과거에도 합격을 했고 실력파예요. 그리고 또 이제 이자겸의 난을 수습하는데 공을 세웠고. 그러니까 인종은 이 정지상이 이쁜 거죠. 그래서 물어보죠. 이 왕권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고려를 이 국력을 높이는데 어떤 방안이 있을까? 이렇게 딱 물어보니까 정지상이 뭐라고 합니까? 정지상이 뭐라고 그러죠? 전하, 이 제가 아는 스님 중에 아주 용한 스님인데 그 스님의 한번 말을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 스님을 추천을 합니다. 누구예요? 바로 묘청이다라는 거죠. 스님을 추천을 해요. 그래서 이 스님을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전하, 일단은요 풍수지리설에 의해서 개경은 이미 그 땅의 기운이 다 했어요. 다 했으니까 새로운 곳에 가서 새 출발을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그 새로운 곳이 어디예요? 서경이라는 곳이죠. 그래서 서경으로 옮기셔야 됩니다. 서경은 이 둘의 고향이기도 하죠. 홈그라운드죠. 옮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존심 상하죠. 금나라한테 왜 우리가 형님이라고 불러야 되죠? 금나라 걔네들은 과거에 우리를 부모의 나라로 섬겼는데요. 자, 금나라가 여진족이 과거에 뭐였냐면 말갈족으로 보는 견해가 절대 다수예요. 그럼 이 말갈족은 발해가 지배하고 있었고 그 전으로 가서는 또 고구려의 피지배 계층들이었잖아요. 그렇죠? 민족이었잖아요. 그래서 부모의 나라로 섬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모의 나라로 섬겼던 고려를 어떻게 했어요? 협박을 하고 지네가 형님이 됐죠. 그러니까 고려인들의 자존심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황제라는 친구도 못 쓰고. 그래서 금국을 정벌하셔야 돼요. 이쪽으로 옮기면 그런 파워가 생길 겁니다. 금국 정벌하시고요. 그 다음에 칭제 건헌하십시오. 이 세 가지를 주장해요. 황제라 친응하고 연호를 세우세요. 세 가지를 딱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종이 야 그거 좋겠다 해가지고 서경천도를 추진을 합니다. 추진을 열심히 해요. 천도를 열심히 해요. 거기다 이제 궁궐도 막 짓고 막 이렇게 하는데 누가 반대하죠? 개경파가 반대를 하더라라는 거죠. 이 반대 때문에 결국에 서경천도는 무산된다라는 거죠. 취소해버리는 거예요. 개경의 입지를 두고 있는 문벌귀족들이 반대를 해버리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고요? 김부식이에요. 무슨 소리냐. 그렇게 했다가는 돈도 많이 들어가지만 얘네들을 심기를 불편하게 해서 얘들이 쳐들어오면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전하 종사를 보존하시옵소서. 무산되어 버립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네? 뭐가 되는 거예요? 지읒된 거죠? 잘못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궁궐을 딱 짓고 그 다음에 나라 이름도 딱 하고 대위국, 큰 일을 하는 나라다 대위국. 그 다음에 하늘이 열렸다, 연호는 1000개 딱 해가지고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개경파 문벌귀족하고 개경파 문벌귀족들 관군에 의해서 1년여 동안이나 내란이 일어났던 거죠. 근데 불행히도 누가 이겼다고요? 얘네들이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실패로 돌아갔다라는 얘기죠. 이것을 우리 일제강점기 때에 아주 큰 일을 하셨던 민족주의 사학자의 신채호 선생님은 이 사건을 1000년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역사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이 실패함으로 인해서 만주 지역이 우리의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고 우리의 진취적인 기상이 여기서 무너졌다라고 안타까운 그런 표현을 글로써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오는 개경파와 서경파의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경파와 서경파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개경파 김부식, 대표적인 사람이 김부식이잖아요. 얘네들은 이제 경주 김씨고, 서경파 누구라고요? 여기 정지상 요청 이런 사람들이죠. 그럼 김부식은 이 사람의 학문이 바로 뭐예요? 유교예요. 유교입니다. 서경파들의 학문들은 뭐가 있죠? 이 사람들이 이제 스님이니까 불교고 풍수지리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얘네들은 큰 나라의 심기를 건드리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대주의입니다. 사대주의. 이 사대라는 게 큰 나라 섬긴다라는 얘기죠. 그 얘네들은 뭡니까? 처벌해야 된다. 자주적이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고려라는 나라가 어느 나라를 계승했느냐, 그것에 대해서 어떤 역사인식에 대해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데, 개경파 같은 경우는 고려라는 나라는 신라를 계승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서경파는 고구려를 계승을 했다라고 주장을 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고려라는 나라의 호칭은 어디를 이어받았다? 고구려를 이어받았다 해서 태조 왕건이 고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쵸? 제 말이 맞죠? 그런데 왜 생뚱맞게 신라를 계승했느냐? 여긴 뭐냐? 라는 거죠. 서경파들은 원래대로 우리는 고구려를 이어받았으니까 고려다라는 거고요. 그 주장. 여기는 이해가 됩니다. 생뚱맞게 신라를 계승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뭐냐면 사대적인 그런 사상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신라를 계승을 했다. 신라의 정통성을 계승을 했다. 즉 신라의 영토는 단 한 번도 한반도 그 이상을 넘어가 본 적이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쪽이라든가 아니면 만주 쪽에 있는 그런 유목민족들, 뭐 거란이라든가 여진과 같은 그런 유목민족들, 대국들의 심기를 건드릴 위험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신라를 계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한 어떤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 교재에 제가 설명했던 내용들이 교재의 87쪽에 잘 나와져 있고요. 88쪽을 보시면 이 신채호 선생님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의미 볼게요. 고려인들의 자주식의 표현 신채호 선생은 조선 역사상 1000년 내에 제1대 사건이라 하여 높이 평가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거죠. 자,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싸움은 난가 및 불교 대 유교의 싸움이며 국풍파 대 한학파의 싸움이다. 자, 국풍파는 어딘가? 국풍파는 바로 우리나라 자존심, 서경파들의 주장이고, 그 다음에 한학파는 중국, 그러니까 사대주의인 개경파, 독립당 대 사대당, 진취사상 대 보수사상의 싸움이다. 묘청은 전자의 대표요, 김부식은 후자의 대표다.
이 싸움에서 묘청이 패하고 김부식이 승리하였으므로 조선의 역사가 사대적이고 보수적인 유교에 정복되고 말았다. 그러니 어찌 이 싸움을 천년 역사의 가장 큰 사건이라 하지 않으리야. 굉장히 안타까운 것을 표현하고 있죠. 거기 밑에 보게 되면 개경파와 서경파 여기 나와져 있는 그 비교한 표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말이에요. 예전에는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묘청의 난이라고 불렀어요. 난. 운동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난이라고 불렀어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묘청의 서경천운동과 관련된 서경으로 옮겨갔죠. 그래서 요 대위국의 그 영토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는 거죠. 대위국. 자, 개경파, 서경파, 서경파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쭉 정리가 돼 있고 개경파에 대해서 쭉 정리가 돼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 김부식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게 이제 그 신천 선생님이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굉장히 안타까워했던 조선사 영구초라는 거죠. 사실 요런 것들은 시험 문제에 안 나와요. 그냥 제가 참고로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이러면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끝남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문벌 귀족들은 자기들끼리의 그 세력을 더 굳건히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요. 네. 그리고 어찌됐건 난이 한번 일어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를 더 무시하는 겁니까? 이 군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더 무시하고 더 이 사람들을 경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풍조가 더 번져나간다는 거죠. 숭문, 천무. 무는 숭배하고 그 다음에 무는 천시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무인들이 대접을 못 받아요. 급료도 잘 못 받고 무시당하고 결국에 이것이 곪고 골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터지는 사건이 바로 무신정변이에요. 군사반란이 일어나더라. 이 군사반란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 중에 최고 정점에 올라가 있는 가문이 바로 김부식의 가문이에요. 김부식의 아들이 아버지의 어떤 그 권력과 그 아버지 가문의 그동안에 내려왔던 그 부와 이런 것들을 믿고서 굉장히 까불었던 것이죠. 어떻게 까불어요? 젊은 놈이 나이 많으신 이 무신들을 무시하고 뺨을 때리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못 참고 들고 일어났던 것이 무신정변이고 이 무신정변에 의해서 문벌 귀족은 몰락해버리는 겁니다. 몰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무너진다. 역사는 진리입니다. 진리. 단 한 번이라도 그것에 대해서 예외는 없어요. 예외는 없어요. 권력이 올라가 있을 때, 내가 좀 잘 나갈 때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수그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롱런합니다. 네. 자, 1번. 다음 두 사건의 공통점으로 옳은 것은 이자겸해남 묘청의 서경천운동 문신과 무신의 대립이다. 맞습니까? 아니다는 얘기죠. 문벌귀족 사회의 내부의 대립이다. 그렇죠. 자기들끼리의 싸움이죠. 네, 이건 맞는 얘기고 보수파와 개혁파의 대립이다. 예, 이거는 보수파 개혁파의 대립인데 이자겸해남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공통점은 또 아닙니다. 개경세력과 서경세력의 대립이다. 얘만 해당하는 거죠. 유교사상과 풍수지리설의 대립이다. 이것도 얘만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뭐다? 2번이다라는 얘기죠. 자, 이 예제 1번과 관련돼 가지고 요 문제는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두 사건의 성격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냐? 문벌귀족 사회의 동요를 얘기한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벌귀족 사회의 동요까지 우리가 공부 한번 해봤고요. 요 문제는 90페이지에 나와 있는 첫 번째 Q의 문제예요. 그래서 요 다른과 관련돼 가지고 제가 미리서 풀어봤고 다음 시간에는 무신정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